예, 이 세션 마지막 논문 우리 의학팀에서 발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연구인데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한마음 과학이 있는, 그러나 논문에서는 그냥 실용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우리 발표자 이렇게 발표해 주시죠. 예. 네, 네, 조금 착석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의학팀 발표를 맡은 이준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요 제목으로 발표를 할 텐데, 이 제목이 사실 저희가 발표된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성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저희 연구팀 상황에서는 거의 고혈압하고 당뇨 내지는 조금 더 좁히자면 당뇨 질환 정도로 현재는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원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질병을 갖고 있으신, 특히나 이제 당뇨 쪽으로 혹은 고혈압까지 그런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개선에 관한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줄에 탐색적 연구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사전에 어떤 이제 그 환자분들의 수요가 있는지 그걸 탐색하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핸드마이크가 필요 없죠,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그 1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은 한마음 선언이라는 말인데, 저희가 논문에서는 특정 상호라든지 그런 거를 밝힐 수가 없어서 1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마음 선언 중에서 보는 신도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학팀 연구 일정 소개해드리면요, 21년 7월에 연구 심사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논문을 쓰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국제 공통이라서 그 승인 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21년 10월에 질적 연구에 대한 학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논문 연구 형태 그리고 발표 형태가 질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그 질적 연구 관련 모집 공고가 나갔고요. 그래서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대상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압 당뇨에 진단 받으신 분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한마음선언 신도님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석 정리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논문 심사가 완료됐고 현재는 출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의학팀 간담회에서 여기서 이제 뭐 질적 연구라든지 이때가 이제 저희 면담하기 전에 이제 스님 찾아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담이 진행됐어요. 3개의 화면이 있는데 장소는 과학원 3층입니다. 3층이고 그 여기 군데군데 보이시는 분들이 저희 의학팀 회원하고 그리고 면담에 선정이 되신 그 이제 면담 대상자 분들이시죠. 신도님이시고 혈압하고 당뇨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법사 스님 허락 없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 의학팀 멤버 일부와 이제 스님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판된 논문을 회양 이렇게 하게 돼서 해당 연구는 지금 출판이 된 상태로 이제 끝났고 향후에 후속 연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논문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질적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적 연구가 뭔지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는 목적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 대한 주제는 뭐 개인이나 집단, 문화, 활동,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뭐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 이런 게 주제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양적 연구가 있죠. 양적 연구는 뭐 수치나 통계로 분석하는 연구. 뭐 앞에서 방금 보셨지만 뭐 도표나 그래프 숫자 보통 이공계에서 많이 하는 연구가 양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연구 이제 보통 이제 이공계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학하고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이학하고 공학에서 많이 하는 게 양적 연구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익숙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든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재현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찾아낸다는 게 양적 연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목적은 학문의 목적은 어쨌든 진리를 찾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공계에서 정해놓은 진리는 따로 있어요. 뭐를 진리로 볼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양적 연구 같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지식, 재현 가능한 지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지식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면담하는 사람이고 연구 대상은 면담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영향받는다는 전제하에 질적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서로 현상과 요인이 얽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다 이러면 질적 연구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과거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현재 시간은 잘 기억은 못 하십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양적 연구 같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의학팀의 연구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 설정, 연구 목적,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래서 선원 신도님이 선정이 됐고 면담 장소 날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다음 면담을 진행해서 면담 내용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혈압당뇨라고 이제 선정이 됐냐고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이렇게 선정하기 쉬운, 구하기 쉬운 환자 집단이었던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흔하고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또 조절도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같은 경우는 25%, 고혈압은 70% 정도만 이제 혈당 혈압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은 개념이 있거든요. 3개월 이상 오래 앓는 병을 만성 질환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의사들이 편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만성 질환 관리는 자가간호, 본인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당연히 이제 종교적 의지처를 찾으실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에서도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에 다니는 신도님들 중에 만성질환에 이제 이완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상자는 신도민들 중에 혈압당뇨 22분 모셨고요. 그리고 연령은 평균 69세, 그리고 질병이 걸린 기간은 평균 10년, 네, 관법 시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스님과 교류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기간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탐색하는 연구였습니다. 면담 시간은 이렇게 되고 과학원 3층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3가지 주요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질병 관리 하실 때 어떤 게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5개 주제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 진단에 대한 상반된 반응,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원인이 있더라.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혈압당뇨 수치를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에서는 왜 내가 이 질병이 낫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됐는지, 3개월 이상의 만성 환자가 됐는지, 네, 그렇게 됐고, 5번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5개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처음 이제 혈압당뇨를 진단 받으셨을 때 면담 대상자분들이 어떤 이제 반응이 보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자면 슬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환자가 돼야 되냐, 엄청 울었던 것 같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질병 자체보다도 사실 마음속에 좀 한이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반면에 충격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조심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이분도 왜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진단 처음 받으시고 이렇게 울었다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식구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보니까 밑에 보시면 시동생들 8남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에다가 이런저런 식구분들까지 다 부양하시게 되는 상황이었고, 면담 당시에 그분들 매 끼니마다 밥을 다 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일도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봐도 극도의 스트레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당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 이런 거하고 겹치면서. 예. 그리고 왜 이 질병이 걸렸는가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번째 원인이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식이 조절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참여자 5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그걸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뇨가 발견이 됐다.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번째 답변은 가족력과 노화가 있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이제 뭐 내가 질병을 걸렸을 때 좀 담담했습니다 하는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요 케이스예요. 그래서 가족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오려니 하고 주의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는 거를 떠나서 당연히 내가 고혈압에 걸릴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계셨고, 아니나 다를까 고혈압에 걸리셨고, 네, 그 모든 원인은 가족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고혈압에 대한 유전자가 있으니까 나는 미래에 고혈압 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질병을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을 때도 담담했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질병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일단 뭐 의사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 찾아갔더니 약 드리는 대로 뭐 일단 복용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요즘 트렌드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 진짜 혈압 당뇨의 범위에 드는 분은 당연히 처방이 나가지만 그 범위에 안 드는 분들도 예방 차원 아니면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처방이 또 나갑니다. 계속 그냥 드시라고 말을 해요, 많이. 예. 그리고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 혈압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셨나요? 답변에 이렇게 운동, 뭐 배드민턴, 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식이요법도 있었고요. 봉사활동, 선호신도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신행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조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를 절실히 느껴요. 네. 봉사에 이렇게 전념하시는 신도님 계셨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고혈압 환자분이신데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본인이 이제 좌선 명상을 하시면 혈압이 바로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렇게 혈압계가 앞에 있으면 혈압 측정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기계 앞에서 잠깐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스리시고 명상하시고 좌선하시고 하시면 뭐 혈압이 떨어지신다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이분도 이제 신행 활동을 통해서 네, 조금 남 탓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고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아까 의사 처방 복용을 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신행의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뭐 공복혈당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세 번째 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뭐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참여자 2번 보시면 여기 있죠. 네, 병원에서 당뇨식에 대한 안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당뇨식이 보시면 거의 탄수화물도 많이 좀 제한이 돼 있고 아마 일반인이 식사 시기가 아마
조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밑에 보시면 네,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지식, 식이요법, 운동 이런 거를 안내를 좀 해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마님들하고 같이 비슷한 질병 상황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정보도 좀 공유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를 조금 깊이 들어가야 좀 내가 내 몸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담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신도님들, 혈압당뇨 신도님들이 원하는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됐고, 향후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론은 어떤 공동체로서의 질병회복 프로그램, 도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님 모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전문적인 도움, 뭐 이렇게 의료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지식이라든지 체험 공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신행 활동이라든지 마음 공부를 조금 깊이 해서 내가 요 마음을 통해서 몸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가, 그 면담 신도님들의 형태가 어떤가 제가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2.6회, 뭐 총 6번 정도 하고, 뭐 한 번 할 때 80분 정도,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한번 모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가 면담 결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요 연구를 토대로 이런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의 역량 평가도 한번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이 났습니다. 네,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6분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교사인데요. 예. 제가 지금 제 명찰에는 지금 박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공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논문 쪽에서 보면은 자꾸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설문에 응하신 분의 총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처음에요? 네, 그걸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 참여자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환자가 2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설문에 응하신 총은 총 몇 명이 되실지, 이게 이게 설문 조사 전후가 필요하거든요. 전에 어떤 연구를 했고, 그다음 설문 이렇게 상담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해야 되는데 전후가 없다 보니까 좀 궁금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건지, 이게 아마도 이게 한마음 선언에 지금 심도수를 공개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이걸 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일단은 그거 좀 전체에서 몇 명 정도가 이 설문에 응해 주셨다고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에 가시면은 주제인데 주제에서 14개 하여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14개가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있습니까? 네네. 근데 하여 주제가 어떤 건지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이 PPT만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일단 저희 연구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거가 정말로 이공계스러운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대조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대조군은 이렇게 됐고 하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이렇게 돼서 우리 연구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질적 연구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모집된 그 모집단에 대해서 설문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은 면담 전에 설문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설문은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떤 그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리를 한 군과 안 한 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유튜브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맞춤형이 뭘 맞추는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질환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암 등을 맞춤이신가요? 아니면 개인 각 병력에 맞추는 개인별 맞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는지 네네네.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예. 질환별 맞춤인지 아니면 개인별 맞춤인지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의학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춤형 치료입니다. 일단은 혈압도 혈압 수치에 따라서 약이 다양하고 당뇨도 당뇨 수치에 따라서 약이 다양하고 다른 질환도 똑같아요. 요즘은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전자 단위까지 샘플로 해서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단 꼭 저희 팀이 아니라도 현대의학 자체가 맞춤형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번 연구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3개월 이상 혈압 당뇨에 걸리셔서 약을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춤형 치료를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수치에 따라서 혈압 당뇨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진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까 그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마음 공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내지는 도반님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전문가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수요를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질적 연구를 통해서 면담을 하시면서 네. 가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좀 포커싱이 돼야 되는 부분, 그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네. 지금 가장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지 좀 주관적인 조금 생각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저희 팀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질병의 수치, 뭐 혈압, 당뇨 수치 그런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음 공부 쪽으로 내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타났다시피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연구자나 아니면 그 수요자분들 그분들하고 한번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금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네. 불교 치료가 MBSR, 그러니까 마음 예. 챙김을 기반해 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네네네. 가장 활발하게 예. 지금 임상에서 전역으로 쓰이고 있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예.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공포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임상에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조금 뭐 이렇게 좋은 부분은 약간 취한다든가 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좀 프로그램 교육, 네네네. 뭐 방법, 어떤 지금 보면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심신의학이나 통합치유에서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내면의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질병은 전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부분, 이분들에게 직접 다룰 수 있는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토의가 있었는지. 그거는 여기 아마 후속 연구에 해당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파일럿 스터디 같은 개념이라서 진짜 우리 마음은, 연구자 마음은 이렇지만 신도님들 생각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MBSR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뭐 진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이렇게 면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왜 당신이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까? 혈압 당뇨가 걸려 이완되게 됐습니까? 라는 걸 봤을 때 뭐 시집살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식이 조절이라든지, 식이 조절도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내가 식탐이 억제가 안 되는가? 왜 내가 이걸 혈압 당뇨가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내가 이거 멈출 수가 없는가? 그 내면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이제 하나의 형태고, 그거를 녹여내야 되고, 그걸 일단 이제 내 내면으로 끌어와서 두라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 아니면 시집살이 같으면은 내가 이게 아직까지도 시집살이 머리가 기억에 떠나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망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질문을 예. 드리는 건 네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듣고 종합하셔서 네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좀 시급하다, 뭐가 가장 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질적 연구를 하셨는데 예.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질적 연구보다는 예. 조금 양적 연구, 좀 네. 많은 통계들이 나와서 네. 이게 지금 시급해,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 이런 교육을 해야 돼라는 어떤 그 방향성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런 양적 연구도 뭐 진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한 건데,
짧게 소개가 됐어요. 아까 보시면 통계 자료 어디 갔지? 뭐 이런 거는 면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문지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네. 따로 들어갔고 이거는 조금 짧게 요약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설문 결과를 이제 양적인 수치로 이제 이미 그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걸 해놨지만 저희가 논문 투과하는 형식 자체가 질적 연구다 보니까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소 이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같이 토론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가 그 양적인 연구에 비해서 일반화에는 한계점을 가지지만은 심층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떤 우수한 그 어떤 장점을 가지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단 제가 첫째 질문은 희망하시는 개발 프로그램이 일반 고혈압이나 당뇨를 위한 환자들의 적용되기 위한 어떤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환자들 중에서도 특수한 뭐 이러이러한 사례의 어떤 환자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앞에 이 질적 연구 부분이 더 심층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뭐 비교적 양적 연구의 질적 연구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샘플이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소수가 그 병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성별이나 어떤 질병의 기간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통제 변수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표성이 있도록 샘플링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질적 연구에서 어떤 중점을 두고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해서 여기에서 그 질문의 내용들은 상당히 일반적인 어떤 그 질문 사항들이 질적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제 앞에 질문하신 MBSR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MBSR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한국말로 마음챙김이잖아요. 마음챙김은 그 표준적인 이런 그 원리가 있지만 그 표준적인 원리를 수행하는 거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다 같이 시작한다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개인화된 그 기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여기 면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본인이 혈압 당뇨가 이완되게 된 원인은 정말 개별적인 사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로 이걸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개선을 해보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똑같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 수행으로 개별적인 수행으로 마음으로 녹여가면서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시작은 일반적인 형태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더 개인화된 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샘플링 관련해서는 이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통계라는 자체가. 근데 그 통계화 시킬 수가 없는 지식에 대한 답변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통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형태를 그려가는 숫자로 그려가는 것이지만 질적 연구는 그 상황, 그 시간, 그 시대, 거기에 한정돼 있는 그거를 스케치하는 게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연구라는 걸 전제하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시대가 변하면 또 연구 결론도 또 달라져요. 예,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 독립적인 지식, 재현 가능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링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대표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 개별화된 그 메디케이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할 거면 대표성을 갖는 치료로 갈 거면 일반적인 그냥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형태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오른쪽 플로어에서 아까 손 드신 분. 저쪽, 예.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wonderful presentation and your effort really starting and leaving the statistical behind actually. I think you put the human being in the center of your research. So this is something which is really missing, I guess. And I would be interested if you get any answer on your publication. So is there any reaction on your publication? 해석 좀 해주세요. 옆에. 발표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발표가 사람 자체에 대해 집중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해주신 그 출판된 그 논문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끼리 낸 논문이라서 이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네, 어떻게 좀 반응을 해 주시면은 후속 연구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나고 그리고 신도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연구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 목적에서 그 질병관리 프로그램 무엇인지 신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앞에 선생님이 그 MBSR도 프로그램 얘기하시고, 근데 저희 그 한마음과학원에서는 그러면 그 만성질병,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거는 꼭 이렇게 마음으로만 들어간다고 또 해결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MBSR은 그 저기 종카바진 박사가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뭐 탐색하기 위한 연구다. 근데 결론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저의 처음 질문의 의도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플리스를 베이스로 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뭐 걸을 땐 어떻게 걸어라, 먹을 땐 어떻게 먹어라. 거기에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떻게 뭘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법 베이스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생각하셨고 그것들이 토의가 됐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처치되어야 될 부분, 이분들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법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마인드풀리스 그 MBSR 보면 그런 태도나 자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태도 느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관법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네.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것에 가장 안점을 두시고 좀 그런 개발들을 위해서 토의가 됐는지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네네. 그 부분은 사실 이 논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토의가 된 부분들이 네,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걸 결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통해서 도출된 어떤 의견들이나 또 아. 모아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이 논문 이후에 후속 연구가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답변을 예. 후속 연구가 어떻게 그렇죠. 되는가 보다 이게 예. 참고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미 하는 마음 챙김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후속 연구를 할 때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하면 우리가 좀 보편적이면서도 접근 가능한 걸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저는 금방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뭐 그냥 다짜고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논문 형식은 갖춰야 되고 연구의 형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MBSR을 했더니 뭐 혈압 당뇨가 좀 조절이 되더라. 그런 연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향후에 조금 제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최신 업데이트된 저희 팀의 상황은 일단 막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은 뭐 이 질적 연구는 그야말로 그 저희 연구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연구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신도님들이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오늘 발표 내용이고, 향후에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법이라든지 거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